안녕하십니까, 투입으로입니다. 투싼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로부터 초대를 받았던 이상엽 전무님과 함께 언택트 인터뷰 영상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투싼 외관과 실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볼 때는 투싼을 사전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괜찮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고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신형 투싼 외관이나 이제 실내를 디자인,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일단 외관 자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랜저, 신형 그랜저에서는 마른 목골의 DRL, 이모티콘 DRL이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올류 투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전티라는 컨셉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작년 LA 모터쇼에서 공개했었던 비전티 컨셉트카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니까 대부분 양산카들이 보면은 컨셉트카와 좀 많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투싼 같은 경우는 컨셉트카와 양산차 두 차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좀 디자인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했던 이 DRL 램프가 실제로 도로에서 만나봤을 때는 어떠한 그런 또 포스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요번 전면부에서 보면은 그게 있죠. 헤드램프를 좀 숨겼어요. 독특하게 다가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SUV들이 확실히 좀 패밀리룩을 담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DRL까지 다 DRL이나 그릴의 형상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패밀리룩을 담다 보니까 좀 대중소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중소 이미지가. 근데 투싼 같은 경우는 현대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투싼만의 그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DNA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출시됐던 아반떼를 보면은 측면부 엣지가 상당히 좀 스포티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번 투싼에서도 그런 날카롭고 유니크하고 세련된 좀 근육질스러운 엣지들이 많이 적용되면서 SUV만의 그런 강인함이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리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현대자동차가 H자 형태를 띈 테일램프를 쭉 이으면서 H자 형태를 또 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테일램프도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특히 풀옵션을 가게 되면 이제 풀 LED가 적용이 될 건데, 풀 LED가 적용됐을 때 이 디테일함이 제가 볼 때는 산타페보다도 좀 더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어 쪽에서는 이 현대 엠블럼 자체가 유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리어에서는 가장 또 독특한 점이 뒷유리 와이퍼 있지 않습니까? 리어 쪽 유리 와이퍼가 이제 숨겨졌어요.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을 보면은 그 와이퍼가 위쪽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 와이퍼가 작동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SUV들 중에서 뒷유리에 와이퍼가 딱 밑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약간 좀 시각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거슬린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각적으로 숨기면서 상당히 좀 더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로 가게 되면, 실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이 대시보드 형상 자체가 이렇게 좀 갈매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갈매기 모양. 그러니까 산타페와 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전체 뭐 클러스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출시됐던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 실내와 조금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25인치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시인성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전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더불어서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아반떼랑 동일하고요. 디지털 클러스터 그래픽도 아반떼랑 동일합니다. 센터 쪽 공조 같은 경우는 모두 터치로 적용이 됩니다. 터치. 그러니까 실제 터치로 했을 때 터치가 좀 아우디처럼 햅틱 반응이 있으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저는 약간 센터의 버튼들이 좀 직관성, 조작을 했을 때 그 조작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 주행 중에 버튼을 눌렀을 때 직관성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터치 느낌은 어떤지는 실제로 아직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궁금하지만, 전체 터치를 하면서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실내에서는 특히 이제 에어컨 송풍구를 최대한 좀 숨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은은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에어컨을 안 틀어놨는데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기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버튼식 기어 노브, 그리고 더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드라이브 모드, 트레인 모드가 그냥 버튼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는 그 원형
다이얼 방식으로 돌리면서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투싼은 이제 버튼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으로 아마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형급 SUV와 중중형 SUV의 좀 차별성을 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열을 보게 되면 레그룸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도 레그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일단은 전 세대 투싼에 비해서 약 150mm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40mm, 50mm만 커져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의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0mm나 길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르노 삼성 QM6보다도 더 큰 SUV를 담고 있습니다. 2열 전용 송풍구 자체가 좀 세로 형태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기본 600리터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전 세대에 비해서도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졌고 전장도 길어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전보다 확실히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2열 폴딩을 했을 때 요번에 투싼이 공개를 했을 때 그 영상 CF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2열 공간을 폴딩을 해서 차박이라든지 자동차 내부에서 누워서 영화도 보고 음악 작업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캠핑을 좋아하는 요즘 세대들한테 차박을 해도 충분한 그런 적재 사이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투싼만으로도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전혀 아주 부족함 없는 그런 실내 공간과 적재성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쉬머링 실버, 타이탄 그레이, 그리고 크림슨 레드, 아마존 그레이, 그리고 팬텀 블랙, 화이트 크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에서도 아마존 그레이가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오고 실제로도 실물로 요즘에 아반떼 아마존 그레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은은하게 나오는 그 약간 고급스러운 그린빛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 아마존 그레이 컬러가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고, 너무 밝은 컬러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릴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전 계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컬러, 팬텀 블랙이라든지 아마존 그레이 이런 좀 어두운 컬러가 상당히 좀 멋있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4가지입니다. 4가지: 블랙, 인디고, 브라운, 그레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내는 블랙이 갑이다. 투싼 같이 약간 좀 부담 없이 타는 SUV에서는 좀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간편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블랙 실내가 좀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180마력의 27토크를 보여줍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12.5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연비 같은 경우는 17인치, 그리고 전륜 구동일 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186마력의 42.5토크. 디젤은 전에 투싼에서도 만났던 2.0 디젤과 동일한 것 같은데, 투싼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2.0 디젤은 정말 아주 좀 파워풀한 그런 운동 성능을 경험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이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인데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연비는 16.2. 연비 부분도 디젤을 압도하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압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10월 중으로 가격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가솔린 모델은 이제 2,435만원부터 3,155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은 2,626만원에서 3,346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옵션 다 때려받고 모아고 하면은 거의 한 3,00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는 좀 더 가격이 비싸겠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개별 수업에서 3.5% 기준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투싼 4세대 투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나봤는데 솔직히 디자인은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투싼은 누적 판매량이 700만 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또 SUV 라인업 중 하나인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조만간 투싼 시승 행사에서 실제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